당신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9개월 동안 당신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 아버지는 어차피 다른 여자랑도 애 낳을 수 있으니까 라고 소리쳤고, 엄마에게서 받은 유전자는 적당히 해. 엄마 죽으면 너도 끝이야 라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진짜 현상입니다. 같은 몸 안에서, 같은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유전자 전쟁.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유전자는 감정이 없어요. 도덕도 없죠. 목표는 딱 하나, 자기 복제본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뱃속 아기 안에 들어있는 아빠 유전자랑 엄마 유전자, 이 둘이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아빠 유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임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여자랑도 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아기한테 최대한 많이 투자를 받아내는 게 이득이죠. 하지만 엄마 유전자는 고민이 많아요. 엄마가 이번 임신으로 너무 망가지면 이미 낳은 다른 애들도 못 키우고 나중에 또 임신하는 것도 불가능해지니까요. 이 싸움이 제일 심하게 벌어지는 곳이 태반입니다. 태반은 아기 쪽에서 만든 장기예요. 아기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안에도 엄마 유전자가 절반 들어있어요. 근데 태반이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아빠 편을 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태반에서 뻗어나간 세포들은 엄마의 자궁벽을 뚫고 들어가요. 마치 나무 뿌리가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듯이 엄마 몸속 깊이 파고듭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 과정에서 엄마의 혈관을 거의 90% 가까이 새로 바꿔버린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혈관을 장악해야 영양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태반은 엄마 피에서 직접 영양분을 빼앗는 구조인데 혈관을 넓히고 피가 흐르는 양을 늘릴수록 아기가 받는 게 많아지거든요. 임신하면 자궁으로 가는 피의 양이 임신 전보다 10배에서 12배나 늘어나는데 이게 엄마가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태반이 강제로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더 노골적인 건 호르몬 공격이에요. 태반은 특수한 호르몬을 하루에 1g에서 2g씩 쏟아냅니다.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뭘 하냐면 엄마 몸의 세포들이 당을 못 쓰게 방해를 해요. 그럼 엄마 피 속에 당이 넘쳐나게 되죠. 그럼 태반이 그걸 싹 빨아서 아기한테 보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임신 후반부로 가면 엄마 몸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임신 전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임신성 당뇨병이 생깁니다. 임신한 사람 100명 중 14명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건 그냥 병이 아니에요. 엄마 몸이 보내는 저항 신호죠. 더 이상은 못 줘. 나도 살아야 한다고. 실제로 임신성 당뇨가 생기면 아기가 자라는 속도가 살짝 느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몸이 의도적으로 영양 공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럼 엄마 유전자는 어떻게 싸울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특정 유전자를 아예 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성장을 빠르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아빠한테서도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도 하나 받거든요. 근데 엄마한테서 받은 건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아빠한테서 받은 것만 작동하죠? 왜 엄마 유전자는 이걸 끌까요? 아기가 너무 크게 자라는 걸 막으려고요. 과학자들이 실험용 쥐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엄마 쪽 성장 유전자를 억지로 켰더니 새끼 쥐가 평소보다 40%나 더 크게 자랐고 엄마 쥐가 죽는 경우가 엄청 늘어났대요. 반대로 엄마 유전자는 성장을 억제하는 다른 유전자를 작동시킵니다. 이건 아빠한테서 받은 게 꺼져 있고 엄마 것만 켜져 있어요. 이 균형이 깨지면 큰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베크위드 비드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건 아빠 쪽 성장 유전자가 너무 세게 작동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아기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태어나요. 보통 신생아가 3kg에서 3.5kg 정도 나가는데 이 병에 걸리면 5kg에서 6kg까지 나갑니다. 혀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장기들도 평균보다 훨씬 크죠. 자연 분만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엄마한테도 위험해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엄마 쪽 억제 유전자가 너무 세게 작동하면 아기가 제대로 못 자랍니다. 실버 러셀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아기가 평균보다 30%에서 40% 작게 태어나요. 머리는 정상 크기인데 몸이 작아서 비율이 이상해 보이죠. 이것도 위험합니다. 태아가 자라는 속도 자체가 이 전쟁의 결과물이에요. 임신 초기에는 하루에 5g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런데 임신 후반부로 가면 하루에 30g에서 35g씩 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초반에는 엄마 몸이 통제권을 더 많이 쥐고 있거든요. 아직 네가 작으니까 천천히 가자. 하지만 태반이 완전히 자리 잡고 나면 아빠 유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수정란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요. 0.0001g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게 출생할 때는 3kg에서 3.5kg이 됩니다. 10억 배 이상 무게가 느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건 엄마의 희생이죠. 하지만 그 희생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엄마 몸은 계속 저울질을 해요. 이 정도면 됐어. 더 주면 내가 위험해. 혈압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신하면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태반의 전략이에요. 태반으로 가는 피의 압력을 높여서 더 많은 영양분을 받아내려는 거죠. 2022년 연구 결과를 보면 임신 중 고혈압이 생긴 산모의 아기들이 평균적으로 200g에서 300g 더 무겁게 태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위험합니다. 심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자간전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이 있어요. 임신 2조 명 중 1명꼴로 생기는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콩팥이 손상되고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엄마와 아기 모두를 죽이는 주요 원인이었어요. 왜 생길까요? 태반이 너무 공격적으로 혈관을 개조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엄마 몸의 방어선이 무너진 거죠. 칼슘 전쟁도 있어요. 아기 뼈를 만들려면 칼슘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임신 후반부에는 하루에 300mg의 칼슘이 태아한테 넘어갑니다. 이게 어디서 올까요? 엄마 뼈에서 빠져나와요. 태반이 분비하는 호르몬이 엄마 뼈를 살짝 녹여서 칼슘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치아가 약해지고 뼈가 물으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애 하나 낳으면 이 하나 빠진다고 했던 게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니었던 거죠. 철분 싸움도 치열합니다. 아기 피를 만들려면 철분이 필요한데 태반은 엄마의 철분 저장고를 거의 비울 정도로 가져가요. 그래서 임신하면 빈혈이 잘 생깁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보면 임신부의 40% 정도가 빈혈에 시달린다고 해요. 엄마가 어지럽고 피곤한데 아기는 철철 넘쳐요. 면역 체계도 전쟁터입니다. 아기는 엄마한테 남이거든요. 유전자의 절반이 아빠 거니까요. 정상적이라면 엄마 몸의 면역 세포들이 아기를 공격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태반은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면역 세포를 속이는 거예요. 태반 세포들은 자기 표면에 있는 신분증을 감춥니다. 정확히는 MHC라는 단백질을 거의 안 만들어요. 면역 세포들이 이게 뭐지? 하고 판단하기 전에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나 공격하지 마. 위험한 놈 아니야. 이 신호를 받으면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멈춰요. 하지만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하면서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임신하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감염에도 약해져요. 이게 다 태반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 결과예요. 엄마한테는 손해지만 아기한테는 이득이죠. 2023년 연구를 보면 임신 중에 독감에 걸릴 확률이 평소보다 3배에서 5배 높다고 합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돼요. 출산 시기를 정하는 싸움입니다. 아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래 뱃속에 있는 게 유리해요. 더 크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오래 품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아기가 너무 크면 출산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타협점이 생겨요. 보통 40주 정도에 출산이 시작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기가 더 자라면 머리 둘레가 엄마 골반을 통과하기 어려워져요. 인간 아기는 다른 동물에 비해 엄청 일찍 태어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너무 크거든요. 뇌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출산이 불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제왕절개가 없던 시절에는 난산으로 죽는 산모가 엄청 많았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출산은 여성에게 전쟁터 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800명 정도의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해요. 대부분 의료시설이 부족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진통이 시작되는 것도 아기와 엄마의 호르몬 싸움입니다. 아기의 부신에서 특정 호르몬이 나오면 엄마의 자궁이 수축을 시작하는데 이 타이밍을 정하는 게 복잡한 화학신호 교환이에요. 이제 나갈게요. 알았어. 나올 때가 됐구나. 이런 대화가 호르몬으로 오가는 겁니다. 출산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모유 수유가 그거예요. 모유는 엄마가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기가 또 엄마한테서 뽑아내는 겁니다. 아기가 젖을 빨면 엄마 뇌에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모유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도 아기의 자극에 반응한 거거든요. 모유를 만드는 데는 하루에 500kcal에서 700kcal가 듭니다.
이게 엄청난 에너지예요. 거의 1시간 반 동안 달리기를 한 것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수유하는 엄마들이 항상 배고픈 거예요. 몸이 계속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으니까요. 아기는 태어난 후에도 엄마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임신 중에 태반에서 나왔던 세포들이 엄마 몸 곳곳에 숨어 있어요. 뇌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고, 폐에도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이게 엄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요. 아기 세포가 엄마 몸의 손상된 부분을 고치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이 세포들이 나중에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 질환 같은 게 출산 후에 잘 생기는데 혹시 이 세포들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그럼 이 모든 전쟁이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진화가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완벽한 협력도 아니고 완전한 전쟁도 아닌 딱 중간 지점에서 타협하는 방식이죠. 만약 아기가 엄마한테서 너무 적게 받으면 제대로 못 자라서 생존 확률이 떨어져요. 반대로 너무 많이 뽑아내면 엄마가 죽어서 아기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 균형점을 찾아온 결과예요. 너무 공격적인 아기들은 엄마와 함께 사라졌고 너무 약한 아기들도 살아남지 못했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딱 맞는 균형을 찾은 아기들의 후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임신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기적이 아니라 치열한 생존 게임이었던 거죠. 엄마는 9개월 동안 자기 몸을 내주면서도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아기는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건 그 전쟁에서 양쪽 모두 적절히 타협했다는 증거예요. 패자 없는 전쟁, 그게 바로 임신입니다.